첫 번째가 이제 토트넘이 로버트슨 영입에 성공한다면 시미카스 임대 복귀 가능성에 관해서. 시미카스가 지금 뭐 로마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슨을 이 타이밍에 토트넘으로 판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 폴 조이스한테 뜬 거 보면 꽤나 또 이게 근들갑을 안 떨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로버트슨 계약이 26년 여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FA 되기 전에 보내려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야, 걔 경악스럽다기보다는 굳이 싶은 느낌이 되게 강한 상황인데, 그래도 레전드다 보니까 비드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도 안 됐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근데 이게 벤 데이비스가 월요일에 발목 골절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레프트백 서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우자도 데려오지만 좀 더 믿을 수 있는 픽인 로버트슨까지 한번 보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지금 케르케스가 보면은 리버풀에서 적응은 잘하고 있잖아. 인수인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리버풀 쪽에서도 좀 팔려는 시그널이 있는 건가? 재계약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는 리버풀 입장에서 이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긴 해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로버트슨이 재계약의 의사가 아예 없는 상태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와, 근데 지금 로버트슨은 토트넘행이 모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하네? 가고 싶어 하나 본데? 근데 지금 보스말룰 협상이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보스말룰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부터 가능하잖아. 이적 시장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부터 가능한 게 보스말룰이기 때문에 보스말룰의 임계점에 다다른 건 맞지만 지금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적료를 지금 지불해서 겨울로 이적을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원래 토트넘은 여름에 FA로 영입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앞당겼고 아직 성사는 아니지만 합의 도달을 위한 모든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진척 중이다. 오, 그리고 코비 마이너 재계약 협상 재개 원하는 중. 맨유가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BBC 쪽에서 떴죠. 핵심 선수 수준의 주급을 고려 중이다라고 하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핵심 선수라고 하면은 클럽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맨유의 주급 체계를 대충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 선수 라인은 제가 봤을 때 은베모부터 스타트하는 것 같아요. 은베모부터 스타트. 마운트, 루크쇼도 그 과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커비 마이너가 대충 15만 파운드 언저리 안팎을 받겠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BBC 보도? 기자가 누구죠? 사이먼 스톤이네?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공신력이 높은 기자네요? 야, 근데 이러면 주급 3억을 준다는 얘긴데? 이게 15만 파운드가 요즘 하나로 파운드가 1990원이다 보니까 대충 곱하다 보면은 3억 언저리 좀 나오거든요? 기본급 3억을 지불하겠다라는 해석으로도 들리는데 이거는 이전에 그 크리스 윌러가 주장했던 커비 마이너가 주급 3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가설하고 크게 멀어지지 않는 느낌의 액수라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되게 놀라울 것 같은데 나는? 현재 마이너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2027년까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만약에 볼란치 쪽에 엔서 페란데스의 서브를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난 커비 마이너를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 얘는 볼란치에서 스타트해가지고 밀라인으로 올라갔을 때 영향력을 너무 잘 행사할 수 있는 인상적인 8번. 그러니까 앤더슨이란 매물 정말 좋은 거 알겠고 와튼도 좋긴 하지만 앤더슨 와튼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이정료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메뉴 쪽에서도 그렇게 높게 부르진 못할 거고 해서 와, 리알 토마스, 라이프치, 얀디어망대를 1억 유로 이상으로 평가 중이다. 리버풀과 맨유, 토트넘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뭐 그 정도입니까? 이거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와, 지금 06년생 윙 포워드가 보여줄 활약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잘하고 있다 그래서 라젠발에서 좀 치는 윙어가 지금 1억 유로 이상을 야, 금액이 진짜 세게 들어가네. 그냥 좋은 선수인 거 알겠는데 금액이 리스크가 높아버리니까 아니 뭐 높은 가격을 자랑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로 왔던 분데스 자원들이 싹 다 뭐 좋게 평가 안 받았던 선수들인가. 너무 신기한데요. 디에슬레틱 사이먼 존슨 첼시 전면 스폰 현재도 여러 업체랑 협상이 진행 중.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언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중. 와, 진짜 이게 첼시가 참 행정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자본 마련에 관해서는 문제가 많은 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전을 존나 구워요. 이거 전군 것만 이것만 지금 2년째 잠깐만. 앙크님 말씀이 맞다. 진짜 2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클린하게 딴지 안 걸리게 스폰서 잘 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인피니티 애틀레트 애초에 첼시 쪽에서 첼시의 그 오너 쪽에서 만든 기업이어가지고 약간 말이 있어서 이제 2년 차부터는 스폰서 못 달게 했었죠. 그 다음에 다막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구한 거다 보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계약을 잘했다라고 보기 힘들고 물론 기간 대비 계약금이 좀 높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사이먼 스톤, 메뉴의 미드필더 목표는 카를로스 발레바, 아담 워튼, 엘리엇 앤더슨. 카제미로가 이번에 마침 계약 종료를 통해서 팀을 떠난다고 오피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메뉴의 볼란치 보강은 당연하게도 원래도 필요했지만 더욱더 많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테마가 돼버렸는데 1년 연장 옵션을 지금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피셜로 결별 발표를 하기 전, 훨씬 이전, 이미 오래전에 이제 카제미로하고는 계약 연장 안 하고 보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고 연봉자의 이탈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하긴 해. 여러분 UEFA SCR이라 그래갖고 저게 있어요. 선수 급여 플러스 선수의 에이전트 수수료,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 그리고 이적료, 이거를 선수단 단위로 다 더해요. 이 더한 값이 구단 매출의 70%가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UEFA 측에서 주장하는 SCR 기준이거든요. 근데 카제미르의 37만 5천 파운드 정도가 빠져버리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빠지는 거지. 37만 5천 파운드면은 거의 앵간한 리그 에이스 2명치가 빠지는 거예요. 리그 에이스들이 보통 한 19만 파운드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두면은 진짜 2명치 맞아. 진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젊은 애 두세 명은 살 수 있어. 급여로만 봤을 때. 주급이 진짜 재앙이긴 했어가지고. 그래서 UEFA SCR 기준에서 메뉴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나간다라는 가정을 두게 되면은 여기서 이득을 진짜 많이 볼 거야. 그러니까 뭐 PSR도 있고 그다음에 FFP도 있고 많겠지만 아마 저게 제일 클 겁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거 SCR 맞추는 거 진짜 빡세요. 첼시가 그래서 스털링 자체가 지금 UEFA 명단 등록 규제에 관해서는 별 상관없는 문제긴 해. 왜냐면 애초에 스털링은 등록이 안 된 선수니까. 근데 반대로 UEFA SCR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임대를 보내서 명단 제외를 한다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느 선수한테 얼만큼 돈이 빠지고 있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SCR 구단 매출의 72%나 지금 소비하고 있는 첼시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디사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첼시가 선수 매각이 적으면 좀 적신호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또 결론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얘가 주급이 지금 37만 5천 파운드거든요. 아마 카제미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카제미르는 쓰기라도 하잖아. 근데 라인 스털링은 못 쓰고 있어요. 선수를. 뭐 등록을 안 하긴 했지만. 정확히 32만 5천 파운드네요. 에드온이 좀 있고. 그래서 에드온 포함하면은 다 합해서 40만 6천 파운드긴 한데, 근데 40만 6천 파운드로 다 받지는 못하고 있겠죠. 어쨌든 감안하게 되면은 뭐 한 35만 5천 파운드 이 정도라고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5만 5천 파운드가 매 주마다 나가는 거잖아요. 얘 주급이 지금 35만 5천 파운드라고 가정해봤을 때는 6억 5천이야. 존나 비싼 거예요. 6억 5천이 매 주마다 그냥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메뉴가 이런 것처럼 방금 말했던 첼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골치 아플 수 있는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있긴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재정적인 이제 자율성을 통해서 카를로스 발레바나 아담 와튼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을 노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37만 5천 파운드가 주마다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계산기를 다르게 굴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37만 5천 파운드 중에서 카제미르 급여가 그 정도니까 그 중에서 한 15만 파운드만 급여를 뺀다고 치고 22만 5천 파운드를 이적료로 환산한다고 칠게요. 환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곱하기 50이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170만 파운드가 남아요. 뭐 메이저 타겟을 노릴 때 이적료 중에서 한 6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차지가 되는 금액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적료에 보탤 수가 있는 거야. 단순하게 카제미르를 제외하기만 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카제미르의 급여 중에서 22만 5천 파운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찾아오는데,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면은 지금 매치데이 수익이 처참하게 박아 있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메뉴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아프게끔 만드는 거는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거지. 첼시가 이런 것 때문에 2년 팽치는 거야. 이거 스털링으로 똑같이 계산식 들어가도 똑같아요. 이적설 또 뭐 있어? 더글라스 루이스 이적설.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하네. 임대 얘기 뜨고 있죠, 지금. 첼시가 임대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더글라스 루이스 임대에 관해서는 또 왜 노리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커비 마인드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랑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첼시가 지금 엔소 페란데스 백업이 없어. 그래서 노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뭐 로마노하고 온스테인이 둘 다 떴으니까 같이 공신력이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노리는 이유가 왜인지를 물어본다면 그거라고 그냥. 임대 영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 임대 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데려올 법하긴 하죠.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임대라는 계약 형식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은 보통 하자가 있거나 어리거나 둘 중 하나야. 아니면 싸웠거나. 세 가지 중 하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경우가 있냐? 아니면은 판 쪽에서 오히려 병신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잖아. 보통 그렇게 다 가요. 그 시즌 도중에 임대면 더욱더 그래요. 시즌 도중에 임대면 보통 그 선수가 더 병신이거나 아니면 더 어리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 이게 임대 슬롯으로도 충분히 분류될 만한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온스테인하고 로마노의 말에 따르면은 더글라스 루이스가 지금 노팅엄에서 임대 시행 신분으로 뛰고 있는데, 유벤투스랑 노팅엄이 서로 임대를 해지시키고
복귀한 다음에 다시 첼시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첼시가 마침 미드필더 백업에 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긴 하거든. 에스구랑 라비아 둘 다 경기를 제대로 못 뛰고 있어요. 에스구는 지금 첼시에서 리그 공식 데뷔전을 해본 적이 없어. 클럽 월드컵에서 잠깐 뛰었던 게 전부거든요. 한 번도 뛴 적 없고, 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뭐 200분을 못 넘어가지 않나? 리그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 첼시가 지금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사이클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카이세도랑 엔소를 혹사시켜야 되는 경우가 계속 찾아오는데, 이런 거를 좋은 기량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그냥 사람 수준으로만 시간 땜빵만 쳐줄 애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살려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게 또 체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부원하우스 때 임대를 지킨다고 하기에는 부원하우스 때는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백업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백업하고 어디가 더 급하냐고 한다면 나는 미드필더 백업이 좀 더 급한 것 같아. 공미 백업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급한 것 같진 않아요. 나는. 근데 마침 더글라스 루이스가 완전 영입 조건까지 45분당 5경기만 더 출장하면은 끝난다고 하네? 잭슨하고 약간 조건이 비슷한가 보다. 그러면 완전 영입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가 먹고 버린다라는 표현이 좀 천박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45분씩 4번만 더 쓰고 보내려고 하나?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영입하기 싫어갖고. 그니까